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윤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K5 얘기를 하다가 그냥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K5의 새로운 렌더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봤더니 이번엔 디테일들이 좀 다 살아있고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렌더링이 나온 이상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디자인 영상 또 만들어야죠. 지난번에는 먼저 이 빨간 차 렌더링이 공개됐었는데 화면 밝기를 제가 최대한 키운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부가 안 보여서 이때는 딱히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뭐 라인 정도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패스트백 라인이나 뭐 본인 라인들, 그리고 이 데일라이트 디자인, 뭐 그릴 정도, 그리고 옆에 캐릭터 라인 이 정도가 보여가지고 뭐 영상을 생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대부분이 다 잘 보여요. 물론 이것도 제가 좀 밝게 키우긴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 차로 새로 나온 렌더링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맨날 영상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번 영상도 디자인 이야기라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생각이 조금 다르셔도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도 기왕이면 눌러주시고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가지 스파이샷들이나 기존에 나왔던 그리고 이런 렌더링들을 봤을 때 이제 자동차 전체적인 이 루프 라인이 중요한데 이렇게 약간 패스트백 스타일로 쭉 뒤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뒷공지가 없는 디자인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나 지난번에 나왔던 8세대 신형 소나타의 라인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이제 급이기 때문에 소나타하고 왠지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차피 현기차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뭐 비슷해지지 않을까. 일단 물론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더 뉴 그랜저 옆 라인이거든요. 뭐 이제 전면 디자인도 적응이 어느 정도 돼 가서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옆 라인이 굉장히 좀 어색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패스트팩 이런 거 싫어하고 요 명확하게 이제 궁뎅이가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그랜저를 보시면 궁뎅이가 이건 패스백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내려와 가지고 살짝 이렇게 꺾여 있어요. 뭔가 이렇게 콱 주저앉혀 놨어요. 아예 이 라인이 쭉 일자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짝 들어갔는데 뭐가 잘못 눌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느낌? 애매한 느낌? 이런 게 이 부분에 살짝 있어 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볼륨감이 없고, 물론 여기 뒷좌석에 요 헤드룸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가 애매하게 툭 올라와서 뭐 그랬다면은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라인이 각이 여기서 한번 지고 여기서 한번 지는데 애매하게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가 지죠. 그러면서 여기가 볼륨이 다운됐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서 메꿔졌어야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건 제 취향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라인은 어쨌든 소나타하고 굉장히 흡사할 것 같다. 이제 전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인생이에요. 그냥 딱 봐도 이 렌더링 스타일이 이때 K7 때하고 거의 비슷하죠. 전면부 아주 도드라져 보이고 하체 부분 도드라져 보이죠. 왜 이렇게 강렬해 보이냐,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호랑이 코, 단순 명료하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그리고 크롬 라인 또한 없죠. 이런 강렬한 코 디자인, 그리고 코 위로 지나가는 이 보닛의 라인, 이렇게 4개가 지나가죠. 근데 요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 보이죠. 그리고 역동감을 주고 방향성을 주고, 그리고 이 하부에 굉장히 큰 에어 인테이크 홀, 그리고 감싸는 외피 디자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렬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째진 눈. 근데 이 렌더링이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하부가 강조되고 이 머리가 좀 작게 보이니까 역동적이고 강렬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나오면 훨씬 덜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그릴에 크롬 라인이 없는 게 현기차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새로 나온 신형 소나타인데요. 그릴 테두리에 크롬 라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릴에 크롬이 들어가 있긴 한데 대신 이렇게 그릴 라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랜저도 그릴 테두리가 없었죠. 크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근데 다른 디테일 요소들이 복잡하게 많으면 이렇게 생략을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좀 썰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 디테일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릴 라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주변부들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잡아주는 테두리까지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썰렁했어요. 근데 이번 K5 또 마찬가지로 이제 크롬 테두리가 없는데 막 디테일들이 많아 보여요. 이런 접히는 절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디테일, 뭐 데이라이트 디테일, 위에 선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색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디자인에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릴하고
라이트를 이어버리는 거, 요새 기아 자동차 추세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특이한 건 또 그릴을 치고 들어온 라이트에서 이어지는 요 데이라이트가 크롬 사이드 라인을 타고 치고 올라가요. 요것도 뭐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살이 하나 슝 날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이제 범퍼, 특히 이 부분을 항상 중요시 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뭔가 파워풀해요. 굉장히 강렬하죠. 요런데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이를 악물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 악물고 한번 달려보자 이런 건가요? 그리고 범퍼 이 하부 디자인을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그 BMW 8 시리즈 그랑 쿠페였나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요 안쪽으로 모아지는 선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주변이 말아드는 모습,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드는 모습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실차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히는 디테일이 있죠. 이렇게 얇게, 와, 이런 게 이 디테일들이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실차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런 거 만들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양산차에서는 특히. 그리고 이 부분 보면은 또 떠오르는 차가 있죠. 바로 이번에 나온 셀토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나뉘어져 있고 위아래로 이 악물고 있는 모습 보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안개등도 없는 것 같죠. 안개등이 점점 범퍼에서 이제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나가는 선이 이게 크롬 라인인지 모르겠고요. 왠지 크롬 라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부 그릴은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뭐 위와 같이 지그재그 패턴이 아닐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 하부인데 방향성을 주려면 요렇게 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줘야 되죠. 여기가 다 메꿔져야죠. 파란색으로 여기가. 그래서 차가 앞으로 달릴 때 요 그릴 한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슝슝 슝 바람이 날리는 모습 슝, 요런 형태를 주려면 여기도 실루엣이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범퍼 하부가. 그래야지 차 양쪽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차 유리가 있고, 그리고 차 본체, 본네트, 하부 본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부에 바퀴가 있고, 이랬을 때 이 그릴을 기준으로 가운데 좀 들린 디자인이 돼야 되고, 이 양 사이드로는 안정감 있게 이렇게 내려오는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밖으로 퍼지는 형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모든 자동차 디자인들이 이 기본 원리는 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면 애매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에어 인테이크 좀 더 시원하게 뻥 뚫고, 오히려 여기를 이렇게 끊더라도, 아까처럼 끊게 되더라도 이 라인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뭐 휠 디자인 요새 잘하죠. 현기차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SM6 19인치 휠이었나? 그거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소나타처럼 이제 문짝에 이제 사이드밀러가 붙어있는 형태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도 보면 요 애매한 라인 하나가 이렇게 중간이 끊어져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부로 라인이 하나 더 지나가고. 다른 사진에서 더 볼게요. 어쨌든 전면부는 이래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 좋아요. 네, 이제 뒷부분인데요. 뭐 렌더링은 또 항상 보면 예술이죠. 하부 강조, 그리고 머린 작아. 그쵸? 그리고 크롬 라인이 쭉 내려오면서 트렁크까지도 이어진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다른 뒷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 접히는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멋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에어홀도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고 방향성 잘 유지되고 형태 괜찮고. 일단 뒷부분은 요 사진으로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뭐 렌더링 상으로는 일단 소나타보다 훨씬 나 보여요. 저는 소나타의 뭐 위도 위지만 요 굉장히 요 토끼 이빨 같이 톡 튀어나온 거, 요게 굉장히 볼 때마다 거슬리더라고요. 아직도 뒤쫓아가면서 보면 토끼 이빨, 요게 저를 꼭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엔 또 위가 심심한 감도 있고. 근데 보면은 여기 딱 요 라인이 이제 접히는 라인들을 표현한 것 같은데 굉장히 뭐 디테일들 괜찮아요. 그리고 비율도, 밸런스도 좀 잘 맞아 보이고. 어떤가요? 요 소나타 뒷공지에 비해서. 요런 에어홀도 이 구석탱이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드에 굉장히 사이드 부분을 잘 받쳐주는 반면에 소나타는 좀 여백의 미가 많죠. 여백들이 많아요. 일단 리어 램프가 K7처럼 쫙 이어졌고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그래픽도 이게 또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점선 K7하고 비슷하죠. 이런 패밀리룩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끄트머리 형상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K7처럼 위치도 살짝 상부 포지션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하부 디퓨저, 이것도 디테일에 한몫을 하고,
또 요 배기구도 이런 형태로 진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향성하고 형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형태. 마찬가지로 에어홀. 그리고 특이했던 게 이제 요 크롬 라인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쭉 여기서 날라오다가 뒤로 이렇게 트렁크 위까지 해가지고 이어져요. 예전엔 내려오다가 여기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어버렸고 요런 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나타는 반면에 크롬 라인이 보닛에서 쭉 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앞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요런 요소들 굉장히 재밌고 시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여기 절개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릴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트렁크 부분에 이렇게 유리가 붙어 있겠다는 건가요? 이거 되게 신기한데 진짜. 이렇게 트렁크가 올라갔는데 상단부는 유리야. 설마 뭐 아우디 A7처럼 이 트렁크 전체가 위로 이렇게 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뒷부분은 일단 렌더링 상으로는 완전 굿이요. 근데 물론 이마저도 실제로 나와봐야 한다. 이 사진 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측면 라인들이 이렇게 와서 끊기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이거. 그리고 이 아래 라인이 하나 더 있고요. 뭐 하단부에는 보통들 많이 있으니까. 이 소나타에도 라인이 쭉 가는데 끊길래다가 다시 이어지는 이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하부에는 또 완전 끊기는 라인 두 개가 있어요. 현기차가 이런 끊기는 라인을 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렌더링상에서는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요 휀더, 뒤 휀더나 앞 휀더, 타이어 부분의 볼륨감들은 많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볼륨감이 느껴지죠. 허리의 잘록함과 함께. 어쨌든 뒷모습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내 렌더링인데요. 확실히 실내는 이제 재질과 컬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렌더링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 파악이 안 되니까 감은 잘 안 와요, 정확하겐. 그러나 이제 형태적으로만 볼 땐 요런 수평 레이아웃 뭐 요새 대세죠. 뭐 이번에는 그랜저도 그랬고 뭐 소나타나, 그리고 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K7 프리미어의 내부 수평 레이아웃도 완전 예술이었고요. 버튼 디테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K5도 수평 레이아웃을 썼고, 얘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설마 일자인가요? 이게 중형급에 가능한 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 좋기야 하죠. 그리고 하단에 송풍구, 그리고 이제 공조기 이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요 아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심플하게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돼요. 어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제가 밝기를 키운 거예요. 라인이 옆에 따라가긴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요 선이 단면이라면 와 굉장히 이렇게 희한한 형태거든요. 여기 수평 구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런 라인들 떨어지는 거 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일자로 쭉 가서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라 그러나요? 이거 센터에서 열리는 거 이전 K7에서도 그랬고 벤츠도 이런 식으로 열리죠. 이런 식도 아주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어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좋죠. 깔끔하고. 근데 제가 어떤 사진에서 볼 때 이런 망치 형태로 된 아주 촌스러운 기어 노브를 봤었거든요. 딱 그냥 이렇게 망치 형태예요. 망치. 여기 누르는 버튼 있고. 그거 보고 이건 뭐지 했었는데 설마 이제 자동차 등급별로 이런 게 나눠지지 않을까, 뭐 이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뭐 재질 같은 거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K7 프리미어의 실제 핸들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K5인데 오히려 디자인만 놓고 보면, 재질을 떠나서 디자인만 놓고 보면 K7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버튼 형태들은 살짝 유사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데 크롬 장식이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죠. 크롬인지 뭐 플라스틱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디테일을 이렇게 옆에다가 살려줌으로써 훨씬 더 고급져 보여요. 기본적인 틀은 뭐 비슷한데 어쨌든 핸들은 괜찮습니다. 디자인 너무 좋아요. 어쨌든 앞, 뒤, 그리고 실내 이렇게 새로 나온 렌더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렌더링이야 뭐 사실 다 좋죠. 이제 실제로 나와봐야 아는데 그래도 미리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도 큰 특징들은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실차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되는데 벌써 설레네요. 저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어쨌든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잘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